안녕하세요. 음주운전은 모든 분들이 조심해야 된다는 거를 이제 다 알죠. 그 다음에 사회적인 비난도 심하고. 근데 숙취운전은 너무 억울합니다. 나는 술이 깬 줄 알았는데 집에서 충분히 잠을 잤다고 생각했는데 또 술 마시고 충분히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어, 음주 측정에 걸렸어요. 이럴 때 너무 억울하죠. 우리가 이 해독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소주 한 병이 남자 4시간, 여자 7시간. 호프 2000cc, 1000cc짜리 두 잔이죠. 양이 적지 않죠. 2000cc 5시간, 9시간. 근데 우리가 보통 뭐 어떻게 해요? 일단은 한 잔 말아 먹고 또 끝날 때 이까심 호프 먹고 술 잘 안 깹니다. 그리고 잠을 요 시간 잤다고 그래서 자기 컨디션이나 모든 상황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어 놀러 갔다든지 그 전날 밤에 먹었다든지 새벽에 일이 나갈 일 있으면 많이 드시면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저는 법조 경력 30년 법원에 각 재판부 근무한 경력과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기타 재판 업무를 많이 했습니다. 주치운전이란 거는 문제는 입증 자료예요. 주치라는 내가 지금 술 먹고 음주를 해도 괜찮다라는 이런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피해가 없어야 돼요. 또 초범이어야 되고. 근데 주치운전으로 억울하게 오시는 분들 사례를 보시면 주로 어떤 사례가 있냐면 나는 술 안 먹은 줄 알았는데 사고가 났어. 상대방이 뭐 12조로 돈을 더 내라고 한다든지 경미한 사고인데 이럴 때 경찰이 오면 오자마자 음주 측정기부터 갖다 대요. 이럴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여튼 음주 사고가 나면 그 자리에서 즉시 해결하는 게 그것만큼 능사가 없어요. 과도한 돈을 요구한다고 해도 명함 주시고 사정 얘기하고 지혜롭게 대처해야 되겠죠. 아직도 비가 오고 어린이날 어린이들 다 망쳤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요. 복잡하게 살면서 우리가 계속 언제까지 안전하게만 살지 못해요. 뭐 어, 불시에 자기 신상에 이런 일들이 음주운전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래도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죠. 자, 어린이날 이렇게 야외까지 갔는데 놀러 가서 음주하고 오시는 그런 사례는 없어야 되겠습니다. 소풍 가기 좋은 날 갔다 왔는데 음주 단속 걸리면 속 뒤집어지죠. 빨간불만 보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니다. 술 안 마셔도 덜컥 내려앉아요. 음주 전과가 있는 사람들이죠. 자, 이제 주치운전 이거 수원법원 정경이에요. 위에 재판부에서 내려다본 건데요. 주치운전 구제 사례와 주치 행정심판 청구에서 구제 못 받은 사례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알코올 농도는 술 주량하고 관계없어요. 술이 덜 취한다고 하지만 혈중 알코올은 관계없습니다. 술이 세다고 그래서 뭐 나는 빨리 깰 거야 이런 거 없습니다. 이제 사례를 보시면 택시 기사분이 교대 근무 하는 택시 기사분이 새벽에 귀가해서 집에서 자고 전신 무렵에 집에서 반주 한잔하고 또다시 잤다가 저녁에 좀 늦지막하게 차를 끌고 나왔는데 자기 집 앞에서 자전거와 추돌 해요. 뭐 경미한데 경찰이 오고 이래가지고 불었더니 취소 수치예요. 그 전날까지 막 일하고 이런 스트레스가 몸에 쌓여 있어가지고 이런 분들은 취소 수치가 나오는 게 택시 전문 직업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또 한 사람은 현충원에 안치되어져 있는 독립유공자 아들 되시는 분인데 아버지 묘소에 갔다가 참배하고 소주 반병 마시고 차에서 한 3시간 정도 잠들었대요. 그래서 이제 오면서 음주 단속했는데 주치운전 이렇게 적발이 됐는데 이분은 차에서 집에 계신 분하고 통화도 하고 내가 차에서 좀 자고 이런 시각이나 이런 또 정황이나 이런 것들 참작받아서 구제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이제 회사하고 집하고 거리가 멀어가지고 회사 기숙사에서
잠을 자고 주말 부부를 하시는데 직원들하고 같이 회사 앞에서 막걸리 좀 먹고 12시쯤에 회사로 귀가해서 기숙사에서 자고 아침에 배송 업무 나가느라고 나가다가 가드레일 들이받았어요. 빗길이라서 미끄러워 가지고 이런 분도 구제를 받았습니다. 동료들하고 헤어진 시간, 술 그만 마신 시간, 또 이제 아침에 이제 물피 가드레일 정도이기 때문에 피해가 없어서 또 식당에 증거 자료도 냈고요. 이렇게 입증 자료를 내야 됩니다. 입증 자료를 내셔야 우리가 구제를 받기가 쉽죠. 또 이제 코로나로 우리 힘든 시기에 창업을 한 20대 청년이 떡볶이 장사하면서 뭐 점심때 외부에 뭐 배달 갈 일이 없어가지고 배민에서 배달하니까 소주 한 병 마시고 좀 저녁 때 늦지막한 시간에 친구가 불러서 나갔다가 음주 단속 걸렸어요. 이럴 경우에 이런 친구들도 정지된 그 전에 정지된 전력이 없었으면 구제 받았을 텐데 2차 단계에서 구제를 받지 못했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많은데 식당 주인이 코로나로 문 닫았다가 다시 문 연다고 나오라 해서 식당에 종업원으로 일하시는 분이 잠실 송파의 거주지인데 용인 저 꼴짝이의 식당이에요. 근데 이제 낮에 같이 다들 반주 한잔하고 대청소하고 밤 10시에 퇴근했는데 어 시비가 붙어서 가는 길에 집이 귀가하는 길에 차선 변경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래가지고 경찰이 집 앞에 대기하고 있다가 불었는데 이제 이런 분도 구제 받았습니다. 이렇게 주치운전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일 때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사례와 구제를 받을 수 없는 사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입증 자료와 객관적인 증거 자료, 그 다음에 생활 상태, 직업 이런 다각적으로 봅니다. 요즘은 주치운전도 굉장히 강화돼 가지고 가능하면 좀 안 봐주려고 하죠. 행정심판 그 중앙위원회에서. 그렇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가족들 먹이 살리려면. 자, 우리 교통사고 이렇게 한번 보시면 전국에 교통사고는 20만 건이에요. 근데 음주교통사고가 14,890건, 비율이 7.3%예요. 100건에 7건이 음주사고예요. 음주교통사고예요. 경기도가 물론 인구도 많지만 5만 3천 건이 발생하고 음주교통사고가 4천 건, 음주교통사고 비율이 7.5%에 해당됩니다. 또 충청남도가 꽤 높아요. 음주교통사고 비율이. 자, 자동차 등록 현황을 한번 보시면 21년도에 2,500만 대 정도 됩니다. 지금 우리가 1인 가구가 증가해 가지고 우리나라 가구 수가 2,700만 가구 가까이 돼요. 이제 거의 한 집에 한 대씩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가구당. 자,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보시면 사망사고는 점점 줄어들어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입증이죠. 그래도 206명이 21년도에 사망합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14,000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부상자가 23,000명. 이거는 뭐 가짜 환자도 있고. 자,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는 날도 여러분들이 안전운전 하셔야 되고, 안전운전 하시더라도 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 되겠죠. 음주운전으로 잘못됐으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은 또 함께 해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위반일에 보면 신호위반이 24,000건, 안전거리 미확보가 21,000건, 그리고 과속이 1,550건이나 됩니다. 과속으로 인해서 사망사고가 293건이나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술을 드셨던 안 드셨던 신호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안전거리 미확보, 그리고 교차로 통행, 이거 신호 잘 지켜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잠깐 뉴스를 잠깐 보시면요. 등산객으로 붐비는 경기 수원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아이를 태우고 가던 여성 운전자가 음주 측정기를 봅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073%, 면허 정지 수준입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대부도와 시화방 조제 인근 도로. 이렇게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분들께서 음주운전 이렇게 발생됐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보다
최선을 다해서 이제 그 다음 대안도 한번 세워보는 게 좋겠습니다. 자, 해독에 걸리는 시간이 이렇게 요 시간보다도 더 이렇게 시간이 가야 된다는 사실 아시고, 이제 이제 대기업의 어떤 임원이 노래방 가서 3시간을 술 안 마시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는 대리 안 불러도 되겠다 생각을 해도 대리를 불렀는데 대리가 안 오고 이러니까 그냥 운전하고 가다가 임원 이사 승진을 못 하신 분이 있어요. 억울하지 않아요? 억울하죠. 상당히 억울합니다. 자, 차종별 교통사고를 한번 보시면 승용차가 13만 대, 화물차가 2만 6천, 이렇게 승용차와 화물차가 대표적입니다. 요즘 음주 운전으로 오는 뭐예요? 킥보드 조심해야 됩니다. 킥보드 화이바 단속 나왔다가 가태료 10만 원만 물면 될 거를 면허 취소까지 됩니다. 이 킥보드 적발자들은 대체로 보면 0.1이 넘어요. 0.1이. 나는 킥보드 타고 갈 거야. 뭐 이런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또 뺑소니 교통사고. 이 뺑소니 교통사고는 점점 줄어들죠. 점점 줄어드는데 이 뺑소니 특가법으로 처벌하는 이유가 사망자 때문에 그래요. 사망자. 이 순간에 일어나면 누구나 당황합니다. 그렇지만 현장을 떠나면 안 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이래 보시면 시장통 길이라든지 뭐 수원 같으면 이제 인계동 복잡한 그 상가 지나가는 골목이라든지 이런 데서 백미러로 살짝 부딪혔어요. 다치지도 않았어. 그래서 가라고 해서 갔는데 그 다음에 고발합니다. 뭐 너무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죠. 이거를 특가법 뺑소니 아니란 걸 입증하려면 돈 들어가죠. 시간 들어가죠. 입증하기도 힘듭니다. 진단서가 제출됐으니까. 이렇게 해서 운전면허 행령 처분을 보시면 면허 취소가 22년도에 26만 8천 건, 면허 정지가 3만 1천 건, 수치가 낮아진 것도 있죠.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바뀌어가지고 술 조금만 먹어도 0.08 나와요.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면허 취소가 자꾸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21년도 21만 건인데 26만 8천 건입니다. 음주 단속도 많이 하지만 이상한 성격 가진 사람들이 자기랑 아무 관계 없는데 주차장에서 대리가 오는 데까지 차 좀 잘 찾아오게 차 빼는데도 전화해가지고 112 신고합니다. 이걸 신고 정신으로 봐야 될지 시민 정신으로 봐야 될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 이렇게 평온하게 일생을 살 수 있도록 항상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저희 이제 행정사 사무소는 광교 수원법원 수원검찰청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현역 부근에 있고요. 오실 때 티맵이든 카카오 맵이든 행정사 오천조 사무소 찍으시면 따라오시면 됩니다. 주차장이 구비되어져 있고요. 자, 조금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